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참 다정하고 소중한 말이죠.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울림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이갑수 선생님을 모시고 아산 지역의 성리학, 즉 우리 유학의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간단히 해주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산 지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갑수입니다. 네, 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경찰 공무원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경찰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저는 1980년에 네. 서울에서 이제 경찰 공무원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그 발령받은 곳이 네. 서울 관악경찰서예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네네. 이제 경찰 대학에 자리를 옮겨서 네. 경찰 대학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강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거기는 강의하는 부서가 아니었고 네네.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네네. 그 파견 근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네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좀 그 행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찰인재개발원에 가서 네. 교수위원을 한 약간 하다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네. 고향이 인재개발원이 있는 아산 지역이라서 아산에 정착해서 네.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는 행정적으로 네.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저는 뭐 범죄, 그 네. 범인들 잡고 막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래 보이진 않으시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산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산에서 이제 원래는 아산에서 태어나서 군대 가기 전까지 네. 거기서 살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디 직장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서울 쪽으로 상영을 하신 거군요. 그러다 네네.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 아산 지역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현대 쪽에 네네네. 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아산에는 유학이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산에는 아마 고려 말쯤부터 그러니까 한 1388년쯤에 네. 그 맹이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맹사선 선생님의 아버님이신데 고려시대 수문 전제학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아산에 정착하시면서 그 아산에 정착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학문이 좀 높으시고 그러니까 네네.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가르침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면서 맹이도 선생님에 대한 예. 함자는 익히 알고 있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맹이도 선생님에 대한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네. 네네. 그분은 이제 최영 장군님하고 상당히 자별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한산 분이실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최영 장군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제 아산에 정착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분이 이제 고려 시대에 관직에 계시면서 네. 최영 장군님하고 교류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네. 그 고려가 멸망하면서 더 이제 아산에 이제 눌러서 생활하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맹시 횡단이라고 하는데 그 횡단의 의미는 그 공자님께서 네. 횡단에서 많이 학문을 예. 전파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맹사성 고택이라고 네. 이렇게 전해오는데 네. 그곳을 맹시 향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맹시 횡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맹사성 고택은 사실은 최영 장군님의 아버님이 네. 최영 장군이 15살 때쯤 그러니까 그때면은 한 1331년쯤 될 거예요. 네. 그때 그 집을 짓고 이제 그쪽에 예, 거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최영 장군이 과거에 급제하신 분은 아닌데 네. 그쪽에서 이제 이 활동을 하시면서 외적이 이제 침입해 올 때 네. 그 외적을 진압하는 그런 일을 하셔서 공을 세우셔가지고 네, 네. 이제 고려 관직도 얻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고려가 멸망하자 그 집이 이제 그 맹사성 선생님이 이런 최영 장군님의 손녀 사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인과관계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네. 그 집을 이제 그 맹사성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집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대대로 이어서 이제 살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맹사 선생님은 세종시대에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퇴임한 후에 이제 그 고향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후학도를 가르치시겠다는 그 뜻을 가지시고 네. 은행나무 2그루를 심고 거기에 또 단을 쌓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행단이라는 이제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정확한 행단이네요, 네,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단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음. 공자님이 후학들을 가르쳤던 장소가 행단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유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산 지역의 그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네, 감히 아산 지역이 학문의 고장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런 유래 때문에. 네, 네. 아유, 그런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유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합니다. 예, 예, 예. 그럼 아산에는 저도 이제 그 뭐 향교 서원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특별한 서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서원에 대한 안내를 예, 예, 예. 네,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산 지역에는 정태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네, 그 이름 자체가 네, 조선시대 개혁의 선구자로 이름이 나 있으셨던 네, 정암 조광조 선생님의 호에서 네, 앞글자 정자를 따고 퇴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네. 호에서 앞글자 퇴자를 따서 정퇴서원이라는 그런 서원이 1634년에 네, 네. 그 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가지고 건립을 했어요. 네, 네. 사실 그 아산 지역은 서인학파의 학문의 고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동인의 영수이신 퇴계 이황 선생님의 호를 따서 그런 정태서원이라는 서원을 짓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정암 조광조 선생님하고 네. 또 퇴계 이황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산 지역에서 이렇게 학문을 시작하셨던 맹이도 선생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산 지역에서 이제 공을 세우신 그 홍가신 선생님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네 분의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양을 드리고 네.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그분들의 학문을 네, 네.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서원이에요. 아, 그러면 정태 서원에 지금 네 분의 신의를 모시고 있는 그런데 얘기겠네요? 그 서원이 네. 대원군 시대에 서원 철폐령에 따라 가지고 네. 철폐되고 아직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냥 전에만 오고 있어요. 그런 아, 그래요? 유래만. 저 안타깝네요. 예, 너무 안타깝죠. 네네. 아산의 그 좋은 유적인데. 그러게요. 예, 예. 그러면 아산 지역에는 유학자들이 꽤 네네네. 이름 있는 유학자들이 지금 계시는데 네. 아, 실체가 없고는 하니까 네. 조금 굉장히 아쉬워하겠는데 너무 아쉽죠. 네. 예. 동인과 서인의 그런 충돌? 예. 충돌 같은 것도 학자들끼리는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분명히. 예. 아, 그럼에도 그러면서- 불구하고 네. 유학자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저는 네, 왜냐하면 아산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에 율곡이 선생님하고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 학술 논쟁을 통해서 서인학파와 동인학파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학맥이 돼가지고 네. 자기들의 파에 학문을 더 이렇게 내세우고 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산 지역에는 서인학파의 학문의 고장인데 동인의 영수를 모시고 네. 이렇게 학문을 했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례 없이 그쪽에만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예. 네. 참 어려운 예, 그런 예. 환경에서도 네. 같이 그렇게 어우러지기가 예, 예.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 후학자들이 예, 예. 후학자들이 선현들에 네. 대한 뭐 이해를 갖추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서원이 네. 철폐된 뒤에는 네네. 맥이 많이 이제 그 끊겨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태세원에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아산 지역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게 1598년에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제 선사를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아산 현충사 인근에 이제 모시기는 했지만 네. 재양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1634년 그때에 네. 이렇게 정태서원의 별당을 짓고 네. 거기에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거기서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그 지역에 효자분이 있어요. 네. 강봉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 두 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제양을 드렸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추모하기 시작한 곳이 네. 바로 정태세원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아산 지역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거기에 모시고 있다는 것들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네. 전혀 모르세요, 그것들은.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네. 그리고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그 이후에 네. 지방 그 유림들이 이제 그 조선 왕실에 건의를 해가지고 네네. 1707년에 네. 아마 그 숙종 때 현충사의 그 사액 편액을 받았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현충사를 건립을 해서 이렇게 또 별도로 네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현충사처럼 네네.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네. 아, 그 현충사의 위패를 모시기 전까지는 네. 지금 아산에 있는 정태서원에서 예. 유일무이하게 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제양을 네, 드리고 제양을 그랬었습니다. 올리고 그랬었군요. 춤을 해왔습니다. 아, 그 정태서원 많이 기억이 들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네, 아산에 있는 정태서원에 충무공 이순신 위패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 지역에 그 외에 유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서원이 또 이제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서원보다 좀 앞서서 네. 1610년에 설립된 그 인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네, 네. 그곳은 이제 우리 그 지역에 네. 토종 이재함 선생님이 이제 아산 현감을 지내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모셨고 또 이제 지방 유림들이 논의에 의해 가지고 네. 김굉필 선생님하고 네네. 정효창 선생님, 네. 또 조광조 선생님, 또 이연적 선생님하고 이왕 선생님 등을 네.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네네. 또 그분들의 그 학문과 덕행을 추모해온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네. 1871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가지고 네. 폐철된 뒤에는 네. 두 서원 다 이제 아직까지도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인산 서원도 그냥 예, 없습니다. 네,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군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네. 아마 발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산이 시인가요? 아산시? 예,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는 네. 조선시대에 네. 온양군하고 네. 신창현하고 아산현이 네. 세 개 군현이 합쳐져 가지고 아산시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네. 현재 아산시 시장님께서 네. 이쪽 서원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예. 가지셔야 정태서원, 네. 인산서원이 예. 모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건의를 네. 이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그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터부터 이제 발굴이 돼서 네, 시작이 되겠군요. 아마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동인 학문과
서인의 학문이 공존하면서 학문을 하는 고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네. 아산에 어떠한 인물이 있는지 네. 현존하고 있는지. 예, 예, 예. 네. 아산에는 이제 그 서원과 이런 또 국립교육기관으로 이제 향교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계 향교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충청도가 54개 군현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온양군 같은 경우는 과거급제자를 조선시대에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고장이에요. 네, 맞아요. 온양 하면. 온양이. 네. 그렇게 하고 신창현은 11번째, 아산현은 19번째로 네. 해서 대체적으로 이 아산시 지역에 있는 군현에서 네. 과거급제자를 많이 그 배출을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아산의 유학자로는 네. 외암 이간 선생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분은 1676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네, 네. 이분이 그 과거에 급제는 하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 그 조선 왕실에서 네. 세자 시광원의 자의를 지내신 분이에요. 오. 그리고 종부시정이라는 그런 관직도 역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현재의 아산 민속마을, 네. 그 마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산의 민속마을이 이렇게 그 형성되고 네. 이렇게 현재까지 보존해 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셨던 그 분이 외암 이간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은 조선시대 이제 그 3대 학술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곡 이 선생님하고 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사단 칠정 논쟁을 통해서 동인학파와 서인학파가 나눴던 거.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학술 논쟁이고 그러고요. 두 번째 네. 학술 논쟁은 우암 성시열 선생님하고 네. 명제 윤중 선생님이 예학 논쟁을 통해서 네. 학술 논쟁을 벌였던 것이 그 노론과 소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네.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아, 네. 서인학파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학술 논쟁이고 세 번째 학술 논쟁이 바로 외암 이간 선생님과 그 남당 환한진 선생님이 네. 그 7년간 편지를 주고 받으시면서 인성물성 동의 논쟁을 하세요. 아. 그러시다가 1726년에 네. 외암 이간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그 후학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호락 논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네, 네. 한 200년 가까이 논쟁을 통하면서 네. 이렇게 그 학술 논쟁을 벌였던 그 논쟁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끌으신 분이 외암 이간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네, 저 유학자로서 참 멋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유학자들 중에. 네, 그렇죠. 물론 논쟁이 학술 논쟁이긴 하지만 네, 네. 편지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네. 장기간 네. 7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건 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얼른 드네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외암 이간 선생님이 네. 인성물성 동론자시고 또 같이 그 논쟁을 벌이셨던 남당 한은진 선생님은 네. 인성물성 이론자이세요. 네. 그래서 인성물성 동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네.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같다고 네. 보신다는 것은 네. 넓게 해석하면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다 같이 생명체로서 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명 존중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군주가 됐든 아니면은 노비가 됐든지 간에 서로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중하면서 네. 이렇게 생활하가는 네.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이 참으로 그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700년대에 그런 이론을 주장하셨던 외암 이간 선생님은 네. 참으로 그 좀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갖고 모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예. 생명이 있는 미물도 네네네. 걔네들도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속담이 그런 속담도 있지 않나요? 네. 뭐 사람이 못 되면 짐승만도 못하다. 예, 뭐 그렇죠. 네, 예. 이런 이야기가 네.
번뜩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네네.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래서 그 이희관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학문을 하셨던 윤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희관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강당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원래는 외암이관 선생님과 윤훈 선생님이 외암정사라는 정사를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서원과 같은 그런 의미의 외암 정사예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문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후손분 중에 한 분이 고려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로 이제 교수님을 하셨던 윤사순 선생님이 계세요. 네. 지금 그분이 이제 그 학술원 회원이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제 이제 한때 그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네. 외암 이관 선생님의 인성물성 동론은 네네. 그 시대에 돼지의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1700년대에 네. 그런 이 학술을 논했다는 것은 상당히 참 세계적인 글쎄 대단한 것 그런 그 같아요. 학설이 아닌가 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인성물성 동론은 우리 그 이관 선생님이 네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쪽에도 굉장히 네. 공부가 많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황우선 박사 같은 분들은 네. 줄기세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의학이 좀 최근에 뭐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일부는 성공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면에 네. 그 수의학을 또 전공하는 아이들이 네네네. 네네 얘네들도 이런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던 그 시절하고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네. 학과들이 많이 대학에는 지금 그렇죠. 생겨나고 있지만 네. 그 시대에 1700년대에 예, 그 예. 인성 동물론을 예. 말씀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앞서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그랬던 드네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생명 존중 사상과 네. 인간 평등 사상이 외암 이관 선생님의 학문 속에 있지 않는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네. 또 인간이 평등하게 네.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네. 상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네.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산에서 네. 계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산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네. 예. 아산의 큰 자랑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또 자랑해 주세요. 예. 네. 외암정사에 음. 이제 그 강당사라는 곳에 네. 이렇게 가면 입구에 네. 관선제라는 그 편액이 있어요. 네. 그 편액이 외암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권상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조선 중기에 네. 상당한 그 학자로서 조선왕실에서도 상당히 그분의 그 학문을 높이 평가를 하고 네, 네. 이제 그러셨던 분으로 아는데 그분께서 편액을 직접 만들어 와가지고 네. 거기에 이렇게 걸어주신 그 편액이라고 그래요. 오. 그 수암 권상하 선생님인데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편액이 그 강당사에 가면은 바로 입구에 이렇게 걸려 있는 붙어 것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 그쪽에는 또 많이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분 말고 또 예. 자랑하실 만한 분이 또 계신가요? 예. 그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유적이 더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네, 네. 강당사 계곡에 네. 가면은 큰 바위들이 있어요. 네. 그 바위에 산고무의 동심화양이라는 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석각에 의미하는 바가 엄청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석각에 산고무의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석각을 외암 이관 선생님의 후학들이 이렇게 그 새겨놓은 것 같은데 네. 산고무의라는 뜻은 성리학을 네. 창시한 분이 이제 그 주의라는 분인데 네, 네. 중국 송나라의
주희 선생님이 학문을 했던 곳이 무위라는 고장이에요. 네. 그래서 무위구곡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곳의 학문보다도 외암 이간 선생님의 학문이 더 높다는 뜻으로 네. 산고무위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가 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동심하양이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최고의 학자라는 분이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학문을 하셨던 본거지가 화양서원이에요. 네. 괴산에 충북 괴산에 가면 화양서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네. 그쪽에 그 서원에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학문을 하셨던 그 화양서원보다도 외암 이간 선생님의 학문이 더 깊다는 의미로 네. 동심하양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진짜 우리나라 서원이 한 7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많은데 예, 그 서원에 예, 가장 많이 배양이 되신 분이 우암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예, 네네. 예. 근데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학문 본고지가 예, 화양서원이군요. 화양서원.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학문보다도 외암 이간 선생님의 학문이 더 깊다는 그런 네. 의미로 쓴 그런 그 석각이 네. 현재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고장인 것 같네요. 예, 아산이라는 지역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다 종합을 해보면은 조선의 학문은 네. 사실 중국보다도 네. 더 이렇게 그 발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중에 조선시대에 이제 그 책 중에 네. 주자 언론 동의고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은 1741년에 네네. 간행된 책인데 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이제 그 집필을 시작해서 그 집필을 다 하지 못하고 네네. 타자 이제 그 제자이신 수암 권상아 선생님이 네네. 이어서 또 그 책을 집필을 하다가 네. 또 수암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권상아 선생님이 다 쓰질 못하고 또 돌아가시니까 네. 그 남당하는 그 또 한원준 이어주셔야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 책을 이어서 써가지고 완성한 책이 네. 주자 언론 동의고라는 책이 이렇게 전해져 온다고 그래요. 제가요, 선생님,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조용조용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서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 주자언동 언론동 동의고. 주자 언론 주자 동의고. 언론 동의고라는 책을 네. 다음 시간으로 좀 이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예. 제안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네.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아산에 대한 예찬을 네.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네. 모셔서 그 아산의 예찬을 주자언동 언론 동의고 네. 그 부분부터 네. 다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산에 이렇게 또 훌륭한 아산 지역이 있다라는 거를 새삼 느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서 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